시간입니다. 원소와 주기율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근대에 이르러서 밝혀졌습니다. 1860년대에 60여 종의 원소들과 그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이 알려졌는데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원소들을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멘델리예프는요, 당시까지 발견되었던 이러한 60여 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즉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순서로 배열을 해보았고요. 여기에서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는 비워두었고요. 그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원소들을 배열을 해서 보니까 어떤 주기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이러한 주기적인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였고요. 이렇게 정리된 표가 바로 최초의 주기율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원자 번호와 현대 주기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원자 번호라는 것은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이 양성자 수는요,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도 같습니다. 자,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바로 이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하게 됩니다. 자, 우선 주기율이라는 것은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을 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하되, 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가 바로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자, 주기라는 것은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1에서 7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에 해당하는 것은 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에서 18족이 있고 같은 족 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 주기율표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 원소는요,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단 수소는 제외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원소들은요, 비금속 원소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속 원소는 실온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하는데요. 단 여기에서도 수은 액체로 존재한다는 것도 예외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비금속 원소는요, 실온 상태에서 대부분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도 예외가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수은 금속에 해당이 되는데 수은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산소는 비금속입니다. 이 산소는 숨 쉬는 데 필요하죠. 자,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황은 비금속에 해당이 되는데 실온 상태에서 고체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비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실온에서 기체이지만 매우 낮은 온도, 즉 마이너스 196도씨 이하인 경우에서는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액체로 존재하는 거 우리 액체 질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한번 특징을 살펴볼게요. 금속 원소는요, 얇게 펴지는 성질과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속 원소의, 자, 금 같은 경우에는요, 얇게 펴거나 가늘고 이렇게 길게 늘어나게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의 장식이나 이런 곳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비금속 원소에 힘을 가하면요, 얇게 펴지거나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없습니다. 자, 금속 원소의 열과 전기의 전도성 특징은요,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에 반해서 비금속 원소는요,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예를 들어보면요, 구리, 금, 알루미늄, 은, 철은 금속 원소이고요. 산소, 염소, 질소, 탄소, 황, 헬륨은요,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는 예가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거는요, 금속 원소 중에서 자, 은으로 만들어진 접시가 되는데요. 자, 특유의 광택이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간에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에 있는 원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준금속 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준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거나 혹은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규소와 저마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예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라는 것은요, 그 구조가 원자의 중심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자, 이 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런 구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전자가 어떤 특정 위치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그 분포들을 확률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구름 형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는 또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다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자핵 속에는요, 양성자가 있다고 했죠. 자, 양성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수소 같은 경우 양성자 1개, 산소는 양성자 8개, 나트륨은 양성자 11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자 모형과 전자 껍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와 수를 알기 쉽도록 우리는 원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원자 핵은 중심에 있게 되고요,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 껍질을 가지고 전자 껍질로 이렇게 형태되어서 돌고 있습니다. 꼭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중요한 개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인데요.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는요, 화학 결합에 관여를 하고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에서 수에 대한 원자과 전자 수의 규칙성이 있게 되는데, 2에서 3주기의 원자들은요, 1쪽에서 17쪽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 수는 하나씩 증가한다라는 것이에요. 1개, 2개, 3개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1에서 17쪽에 갈수록 하나씩 증가를 하다가 18쪽 원소는요, 다른 원소와 거의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는 0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주기율표에서 볼 때 같은 족일 때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 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에는 주로 금속 원소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알칼리 금속은요, 주기율표에서 1쪽의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1쪽 원소 중에서 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러한 원소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이 되겠습니다. 이 알칼리 금속은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원자과 전자 수로 볼 때에 1이 됩니다. 그리고 물과 활발하게 반응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알칼리 금속은요, 은백색 광택을 띠고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릅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요, 물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막기 위해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게 되고요. 자,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자, 지시약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염기성일 때에 붉은색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에서 규칙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반응하는 정도는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 정도가 셉니다. 자, 원자 번호는요,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가 되겠죠.
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원소 상태보다는 이온이나 다른 원소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바나나 리튬이온 배터리 소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바나나에는 칼륨 이온이,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리튬 이온이, 그리고 소금에는요 나트륨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에 대한 반응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반응성이 클수록 물과 공기와는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할로젠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할로젠은 주기율표에서 17족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원소들이 되겠고요. 자, 이 할로젠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전기나 열을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온에서 특유의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요 플로린의 색깔이고요, 두 번째는 염소, 세 번째는 브로민, 네 번째는 아이오딘의 색깔입니다. 바로 이렇게 실온에서 특별한 색깔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와 잘 반응한다라는 성질이 있고요. 수소와 결합한 할로젠과 수소는 모두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이 할로젠의 성질에서 원자 번호가 점점 커질수록 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성질이 또 있습니다. 자, 이 할로젠은요 비금속 원소 중에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원소 상태보다는 대부분 다른 원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석 같은 경우는 플로린의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여기에는 아이오딘 이온이 있습니다. 자, 아이오딘 딩크, 여러분 이제 소독제로 이런 보통 빨간 약이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아이오딘과 아이오딘 이온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는 플로린화 수소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공예를 할 때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자를 새기거나 하는 그런 데 이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소와 주기율에 대한 미리 보기였습니다.